아무리 이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속담이 있지만 진짜 오늘 한국 증시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사주 매입한다고 개미 꼬시기 들어갔던 셀트리온. 그때 막 20만 원 초반에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 시작이라고 막 담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16만 원도 깨졌고 오늘. 그때 이제 저보고 네가 그 외국계 셀트리온 목표가 19만 원 그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니 봐라. 4일 만에 바로 20만 원까지 급등하지 않았냐. 나가 죽어라. 막 그러던 분들 지금 참 놀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동병상련으로 그런 아픔을 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주일 전만 해도 2만 원 위에서 놀던 HDC 현대산업개발. 아니 진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이문열 선생님 책에도 제목인데 이건 진짜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이 계속 지금 추락 중입니다. 어디서 지금 멈출지. 멈춘다고 해도 그게 뭐 데드캣 바운스인지 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요즘 주변에서 마이너스 30%는 뭐 기본이고 마이너스 50%뭐 마이너스 70%까지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지금 팔지도 못하고 물타자니 돈은 없고 완전히 자포자기인 상태의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 쪽 아니면 그런 사람 아니면 이런 그 주린이 분들의 투자로 수수료를 먹은 주체에 가서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아, 우리도 이럴 줄 몰랐다. 알았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지. 그 소리가 바로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공범이란 어떤 돈이든 어떤 이득이든 같이 나눠 가진 게 공범이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절대 공짜 정보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는 진짜 정말 먹을 게 없다는 이런 사실을 좀 꼭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위험 자산인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장기 투자 잘못하다가 장기가 상한다니까요.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났으면 이제 분할 매도해가지고 현금 좀 확보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 수익도 현금도 둘 다 없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일단 저는 떨어진 건 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미 한 50%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뭐 꿈도 기약도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종목이 있으면은 이걸 그냥 사실 방치하기는 쉬워도 손절하는 게 참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손절. 그야말로 진짜 손을 자르는 막 그런 고통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내부자들의 이병헌도 아니고 매도 팩토 같은 거 하한가 맞았을 때 사람들이 내일 다시 그 결과 수정됐다고 해서 한방 상한가만 가면은 바로 그냥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란 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락할 때도 그거 적용됩니다. 30%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30% 오르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 42.86%를 올라야 회복이 됩니다. 왜냐? 30% 하락하면서 원금도 줄어들었으니까 똑같은 상승률로는 복구가 안 돼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50%짜리 종목이 있다. 반토막 종목이 있다. 이거 회복하려면 그래 한 달에 10%씩 한 6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50% 마이너스면 이거 원금 복구하려면은 100%가 올라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좀 전략적으로 물 타서 어떻게든지 원금 회복시키는 것도 어려운 게 일단 지금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는 진짜 내 판단이 틀렸다. 이미 이런 어떤 심리적 위축 때문에 몇 번 물타기를 하다가도 거기서 좀 더 빠지면 아예 그냥 멘붕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부동산은 또 어떠냐? 도대체 누가 더 안전하냐? 누가 더 수익률이 높냐? 이거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게 주식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 목돈, 푼돈, 환금성, 뭐 가치저장수단 다 떠나가지고 주식은 매일매일 아니죠. 매 순간 0.0001초마다 실시간으로 시세가 변동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부동산은 시세 변동이 뭐 한 일주일 내지는 짧아도 뭐 하루 한 번 정도 변화하잖아요.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도 실시간 정말 분초 단위로 호가가 표시되면 이것도 아마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비이성적인 과열이 나타나는 것이 시간 문제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이너스 한 50%짜리 종목 한 2년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팔아버리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반등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대형 채널이나 뭐 증권방송이나 언론에서 대단하다고 막 빨아주고 유망주라고 막 추천하고 이런 게 수명이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거든요. 그렇게 막 시끌벅적 할 때가 이제 보통 고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있으면 마이너스 3, 40%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물 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욕하고 떠난 사람, 그 다음에 자괴감 빠져가지고 막 손절하는 사람 다 떠나고, 진짜 이런 종목이 예전에 존재를 했지, 아직도 있나? 진짜 아무도 언급하는 사람 없고 신문 기사 한 토막 안 나오고 계약 공시는커녕 자율 공시조차 없고 진짜 쥐 죽은 듯이 고요해질 때, 바로 그때가 바닥인데, 근데 또 원래 인간이라는 게 외로움과 어떤 적막함에 약한 존재다 보니까 이제 그 단계에 가면은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자포자기의 심산, 진짜 그런 소외감을 느낄 때 보통 주식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여지없이 그때가 바닥이에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 빠지는 그런 와중에도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기업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오늘 상승률 1위 업종이 창투사였죠. 연초부터 얘기했잖아. 아무리 금리 인상 와도 벤처 투자 스타트업 이쪽은 워낙에 큰 장이 섰다 보니까 한동안은 좀 먹을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으로 스타트업 이쪽 밀려면은 결국은 모태펀드 도매상 역할을 하는 무슨 창투,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투자, 무슨 캐피탈 이런 쪽으로 돈이 몰렸다 풀렸다 하면서 이거 수수료만 해도 짭짤하다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또 오늘 이 와중에 강세 테마가 보안주. 이것도 어제 네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바로 오늘 2021년 하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 결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뉴스 플로우 도배하기 좋은 기사거리인가요. 게다가 연초 CEO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올해 사이버 보안을 최대 중요 과제로 꼽았다는데 얼마나 같이 붙여서 쓰기 좋은 기사 내용이에요. 다음, 오늘부터 LG에너지솔루션 개인 청약 시작됐는데 LG에너지솔루션 그 상장이 한국 증시 기관들의 유동성을 다 빨아들인다고, 특히나 이제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자금 유출이 클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같은 2차전지 경쟁자들은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오히려 함께 동반 재평가, 귀하신 몸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SES가 일본 진출하는데 계약금을 20억 받았다. 그럼 같은 K 걸그룹 핑클도 카라도 뭐 서울 시스터즈 누나들도 하여튼 다 같이 일본 갈 때는 단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서울 시스터즈는 너무 옛날 누님들인가? 아무튼요. 그래서 오늘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그대로 동반 강세 나타냈고, 이거 어제는 물론이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한다고 막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물론 이걸 희화화하면 안 되는 게 LG화학 기존 주주분들은 진짜 이거보다 열받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정서에는 좀 말이 안 될지 몰라도 옛날에 이제 저희 시골에서 옆집에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집 아들 뭐라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막 그 집 어려울 때 쌀도 주고 막 돈도 주고 막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진짜 서울법대 가가지고 막 검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고 막 어떻게 좀 덕볼 생각에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어느 날 미국 여자랑 결혼하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어. 거기 시민권 준다 그랬대. 거기 현지 로펌에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푸른 눈의 며느리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지금. 희화화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또 제가 이상한 드립을 또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LG화학 가지고 뭐 ESG에서 G가 실종됐냐, 그러고도 인화주의 LG냐,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재용은 천사다, 뭐 죽소서 개줬다, 뭐 이런 말이 막 이럴 때 쓰는 거다 하고,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 막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겨우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들이 더 속쓰리게도 지금 시총이 단숨에 코스피 2위로 삼성전자 바로 다음에 엄청난 빅피쉬가 지금 탄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SK입니다. SK도 지금 SK온이라는 배터리 자회사 분할 상장하려고 지금 눈치 막 보고 있는데, 이 SK온은 SK이노베이션이 지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상으로는
뭐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한다고 해도 뭐 누가 말릴 수는 없어요. SK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 기간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 LG화학 주주들하고 동병상련의 어떤 투자자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불만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법적 제도적 보이콧에 나선다고 하면은 상장을 본격 추진할 때 진짜로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아예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SK를 자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서둘러서 SK 온 분할 상장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지금이라도 SK가 막 나서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LG는 해주고 SK는 안 해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국내 대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그에 따라 상장돼 있는 계열사도 제일 많은 SK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서두를 만한 지금 사실은 여력도 만만치는 않아가지고 우선 SK온은 몇 년 후에 상장 계획이 있다 정도로 이제 우선 시간을 좀 벌면서 현재 여론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SK온 이거는 미국 회사고 나스닥으로 직상장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은데요. 이거는 SK팜테코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 증시 상장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상장하는 것보다 진짜 수십 배의 비용과 어떤 그 물밑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장을 해도 그 유지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여기는 그 주식의 액면가가 따로 없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 중에서 뉴욕 증시로 상장했다가 보란듯이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거의 없고 IPO 앞둔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거 나스닥 상장 준비한다고 이렇게 외국계 IB 사람들 만나보면은 열이면 열 다 아니 왜 그 어려운 걸 하려고 하냐고 여기서 하면 훨씬 쉬운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막 그런 대답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이고 그나마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하드 캐리를 한 게 유일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대주주가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김범석 의장 하버드 개인 인맥 동원하고 쿠팡의 이제 월가 출신 임원진들이 함께 일궈낸 종합 예술의 경지였었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아 진짜 이번 주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아니 미국 시장 겨우 월요일장 하루 휴장했을 뿐인데 이렇게 진짜 분리불안증이 큰 거는 진짜 연준발 유동성에 대한 중독 증상이 진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무튼 미국이 그 마틴 루터킹 데이 이게 술 이름이 아니고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그 목사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게 지나고 우리 증시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서야 미국 증시 첫 거래일 마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내일 정부 일정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열리는데요. 요즘 진단키트 관심 많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휴대용 음주 테스트기하고 무슨 임신 테스트기처럼 코로나 진단키트가 거의 상비약화 돼가지고 엄청 팔릴 것이다. 그리고 내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도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사태로 지금 건설업계에서도 지금 수혜주 피해주 막 서로 지금 막 나누는 중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새 정부에서는 공급을 무조건 늘린다는 거는 교집합 같아 보이죠. 자 그리고 내일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3년간 성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 사례가 공유주방하고 온라인 대출 비교 이런 건데 3년간 규제 샌드박스 617건 승인됐고 이 중에서 351건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해요. 앞에 말씀드린 무슨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이런 데서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만약에 비상장 투자, 뭐 스타트업, 시드 투자 같은 데 관심 있는 분이면은 이쪽 규제 샌드박스 해당되는 수혜 기업을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상위 1% 부자들은 주식 안 하고 비상장에 주로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야 거기는 일반인이 갈 수가 없는 곳이지 않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좋은 투자처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죠. 아니 솔직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계좌 터가지고 대충 유튜브 보고 거기 들어온 모든 사람이 아는 아니 그냥 그러면 온 인류가 온 우주가 다 아는 투자 정보로 수익을 낸다는 게 더 어불성설이지 않아요? 아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시드 한 5천 갖고 한번 투자해보겠다 라고 했을 때 그 5천을 그냥 알주식으로 하루 종일 유튜브 증권 방송 막 보면서 전업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천만 원 중에 한 4천만 원을 그 진입 장벽을 넘는 데 쓰고 돈 1,000만 원만 한 200씩 5군데 벤처 투자 들어가도
수익률이 한 10배는 더 좋을걸요? 5천 다 때려 넣어가지고 전업으로 주식 돌리는 것보다. 내일 수요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에너지시설 유관기관 안전상황 특별점검회의가 실시됩니다. 사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원년인데 지금 HDC 현산이 시범 케이스로 딱 걸려들었는데, 물론 많은 사상자를 냈으니까 당연히 뭐 신상필벌 차원에서 벌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산업용 AI 로봇 이쪽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 바로 구속이고 처벌인데, 그러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비용을 어느 정도 들이더라도 무사고 무재해 확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 아니겠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전 수칙 다 지키고 안전 설비 의존하면서 안전 장구 다 착용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마음이 아픈 게, 결국은 그분들은 그럼 본인 수명을 단축하면서까지 돈 버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디서 케어해 줘야 됩니까? 이어서 내일 수요일 유통시설 방역 패스 현장 점검이 있습니다. 장소는 잠실 롯데백화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통제 사회가 됐는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글쎄요, 저는 어떤 웨어러블 기기나 기존 스마트폰 방역 패스, 백신 여권 같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상시 전환될 거라고 봐요. 사시사철 뭐 얼마나 많아요. 뭐 유행성 출혈열, 벼멸구, 아폴로 눈병, 구제역, 뭐 독감, 뭐 건수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일 과기부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 대화가 열립니다. 여기는 이제 윤리 규범 그리고 기술까지 총망라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일 화제성이 클 만한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일 고용부는 20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본격 추진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테마가 되겠고요. 다음 내일 수요일 환경부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주인가요? 이쪽 부울경의 수소 시내버스 대량으로 보급이라는 역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뭐 수소 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수소 저장용기 등등.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가축 전염병 방역 추진 상황 및 향후 방역 대책 등을 발표합니다. 여기 궁극적으로는 사실 대체육도 수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물 백신부터 동물 사료, 그리고 친환경 축사 이런 쪽도. 다음 내일 국토부는 설 명절 택배 현장 점검에 나서는데, 사실은 택배도 이제는 스마트 물류 그리고 드론 이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왜 요새 UAM이라고 도심 항공교통망 이거 깔리잖아요. 그럼 왜 꼭 사람만 타겠어요? 이제는 택배 뭐 간선 터미널 상하차 이런 것도 다 무인 드론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크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 처리 지침안이 공개되는데, 전기차에게 보조금이란 진짜 어떤 참치집의 김 같은 존재? 아닌가? 그럼 당근마켓에서 옷 판매하는데 착샷, 착용샷 같은 존재? 이거 조금 그렇고. 아무튼 요거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보조금 줄이니까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 추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대한민국 NFT 포럼이 열립니다. 이거는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하고 한국 블록체인 컨텐츠 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 주제가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그리고 P2E 현황과 미래. 지금 게임 업계에서 아마 가장 지금 할 말이 많은 그런 이벤트 같은데, 당장 P2E 규제부터, 그리고 뭐 사행성으로 정부에서 낙인 찍어버린 그 게임 분야들에 대해서 업계의 목소리가 이것도 언론을 타기 좋죠. 내일 또 하나 이벤트가 2022 수소 레볼루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린 암모니아의 전주기, 그 다음에 수소 활용 신사업, 뭐 모빌리티, 융복합 충전소, 연료전지 분야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리고 내일 디지털 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8대 디지털 신기술이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실감미디어,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전국 사업체 대상 2021년 정보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이것도 또 보안이 핵심이죠. 그리고 내일 설 연휴 기간 국내 유가 안정 협조 당부라는 보도자료가 정부에서 나오는데, 유가가 뭐 어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는 뭐 중동에서나 라마단 기간 동안 유가 안정 협조하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주제 아닌가? 자,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12월 주택 착공 건축 허가 건수가 공개되고 독일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2022 도쿄 오토모티브 월드, 이거는 이제 첨단 자동차 기술 전문 전시회고 이번에는 스마트카 관련 기술의 향연이 될 것으로,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기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스마트 물류 솔루션, 웨어러블 관련 기술, 로봇 관련 기술 등 5개의 동시 개최전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여기 참가사 혹은 출품작 있나 한번 확인해 보죠. 그리고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진짜 바야흐로 이제 실적 시즌인데요. 미국에서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알코아, P&G,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 다음에 ASML 있죠. 이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데 최근 독일 공장에서 불나가지고 제품 생산 차질 있고 뭐 반도체 공급난 악화 우려가 있었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실적 발표가 있고 여기서 과연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파트도 중요하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차갑고 드라이한 이런 금융시장 환경에서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일 뉴스를 미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